용언의 어간과 어미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언에는 어간 부분과 어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뉘어져 있는데,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에서 뭐 먹다, 착하다 이런 용언에 먹까지, 착하까지 여기 변하지 않는 먹고 먹으니, 착하고 착하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변하지 않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고요.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부분이다 해서 여기 지금 먹다나 착하다 같은 애가 기본형에 해당되는 단어겠죠. 이 기본형에서 다를 제외한 부분, 먹 부분, 착하 부분 이런 걸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간은 따로 종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미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볼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로 종류가 나뉘어져 있고, 어말어미도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종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미 같은 경우는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위에 잠깐 보시면 접사라고 하는 애는 단어의 기본 형태에 포함이 된다. 이래서 짓누르다, 짓누르고, 짓누르니 여기까지를 어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짓누르다 같은 경우는 짓이 접사, 그쵸? 그리고 누르다가 어근이에요. 그래서 어근과 접사로 구별하세요. 이러면 짓과 누르다 사이를 잘라주셔야 되고요. 어간과 어미로 구분해 주세요. 짓누르다, 짓누르고, 짓누르니 해서 여기까지가 어간, 이 부분이 어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사, 어근 구별하는 거 뒤에 영상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어말어미라고 해서요. 어미라고 하는 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자 단어 끝에 오는 애면,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면 우리가 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선어말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위치한다 라고 해서 앞선자가 붙은 애예요. 그래서 이런 걸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위에 예시 한번 보면 가시 얻겠다 라고 하는 단어, 가다가 기본형이죠. 이랬을 때 그 문장 끝에, 그 단어 끝에 올 수 있는 어미는 요 다라고 하는 애예요. 그래서 가다, 가고, 가니 요 부분이 어간이고 다 부분이 어말어미죠. 선생님, 그 가운데 있는 시었겠다. 얘네들은 뭡니까? 어말어미 지금 앞부분에 와 있죠? 앞에. 이 어말어미 앞부분에 와 있죠? 이런 걸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앞선자 써서. 그때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는 여기서 특징이 나요. 여러 개 올 수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결어미 한번 볼게요. 종결어미는 어떤 것인가? 자, 어말어미, 단어 끝에 오는 어미가요.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문장을 종결시켜주면 종결어미, 연결시켜주면 연결어미, 성질을 전환시켜주면 전성어미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종결어미라고 하는 건, 자, 그 단어 끝에 와서요. 온점이 붙을 수 있는 애들. 마침표라고 하죠. 온점이 붙을 수 있는 어미들을 종결어미라 그래요. 먹다. 온점 가능하죠. 먹어라. 온점 가능하죠. 그쵸? 온점뿐만이 아니라 느낌표나 물음표가 붙을 수도 있어요. 청유형. 먹자, 먹어라, 먹다, 먹으십시오. 이런 애들. 그래서 문장 끝에 오면서, 단어 끝에 오면서, 그렇죠? 단어 끝에, 문장 끝에 오면서 문장을 종결시켜주는 애들을 종결어미라고 한다. 자, 연결어미라고 하는 애는요, 문장이라고 하는 걸 연결시켜줘요. 즉, 쉼표가 올 수 있는 애들이에요. 어간 뒤에 오는 어말어미죠. 단어 끝에 옵니다. 먹고 이런 애일 거예요.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애들. 그래서 어간 뒤에 오면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뒤에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게 연결어미. 자, 이때 문장이라고 하는 게 연결어미 기준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그쵸? 이렇게 되면 나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다 라고 하는 나는 밥을 먹다, 나는 차를 마시다 라는 두 개의 문장이 연결어미를 가지고 이어지게 되죠. 그때 이 연결어미는요, 앞뒤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연결어미 종류가 있고 종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연결어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조적인 연결어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등과 종속적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겹문장에 사용이 되는 연결어미예요. 근데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하는 건 혼문장에 사용이 되는 연결어미예요. 그래서 이 보조적 연결어미는 뭘 연결해주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용언과 용언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연결될 때 이 보조적 연결어미가 본용언 어간 뒷부분에 붙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등적으로 연결되는 애와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애 살펴보고 전성어미로 넘어갈게요. 대등적으로 연결되는 애는요, 연결어미를 기준으로 앞뒤의 문장이 바뀌어도 앞에 있는 문장이 뒤로 가고 뒤에 있는 문장이 앞으로 와도 의미가 변함이 없는 애를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해요. 나는 딸기를 좋아하고 동생은 포도를 좋아한다. 자, 이때 나는 동생은 포도를 좋아하고 나는 딸기를 좋아한다 해서 여기 연결어미 고자를 냅두고 앞뒤 문장을 바꿔도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죠. 그런 걸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등적 연결어미에도 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적 연결어미에도 고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때의 종속적 연결어미 고는요, 연결어미 위치를 기준으로 앞과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순서를 바꿔버리면, 앞뒤를 바꿔버리면 내용이 변합니다. 그래서 나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었다 라고 하는 문장과 나는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두 개의 의미가 달라요. 자, 전자는 차를 먼저 마신 거고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밥을 먹은 겁니다. 첫 번째로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은 거예요. 근데 후자는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신 거죠. 순서가 달라져요. 이런 것도 내용이 달라지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이면 이 고는 종속적 연결어미 고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조적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먹어버리다. 내가 피자를 먹어버렸다. 그러면 이때 나는 피자를 먹어버렸다. 이 먹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고 하는 주어의 서술어 하나에 해당해요. 하나의 서술어입니다. 내가 피자를 먹고 내가 피자를 버렸어. 먹고 그 다음에 버렸어. 그러면 그거는 겹문장이에요. 먹고 나서 버리면. 근데 여기 지금 먹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버리다가 우리가 쓰레기 버리다의 버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먹다라고 하는 걸 그냥 강조해주는 역할로 쓰이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피자를 버리다 해서 버리다 보조용어만 갖다 써버리면 의미가 바뀌어버리죠. 먹어버리다의 버리다는 독립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보조용어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연결될 때 여기 연결시켜주는 어미를 보조적 연결어미라고 해요. 대등과 종속적 연결어미는 겹문장에 쓰이고요.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어과 보조용어 혹은 본용어를 연결하는 데 쓰기 때문에 저거는 서술어 하나짜리로 봐서 혼문장에 쓰이는 연결어미입니다. 자, 전성어미라고 하는 건요,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조사 이다와 같은 애들은 얘네들이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용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쟤네는 서술어의 역할만 하지만 서술어의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서술어뿐만이 아니라 형태 변화를 통해서요, 명사형으로 변해서 주어 역할을 해준다던가 목적어 역할을 해준다던가 부사 역할을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관형사형 형태로 바뀌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해준다던가 뭐 부사형으로 바뀌어서 부사어 형태로 역할을 해준다던가 뭐
활용이 된단 말이죠. 기능을 서술어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동사, 형사, 이다는 형태 변화를 통해서 기능이 활용된단 말이죠. 이때 먹다라고 하는 동사를 혹은 먹기와 같은 명사형 전성어미 음과 기를 사용해서 바꿔주면 얘가 품사는 그대로 동사지만 형태가 명사 형태로 바뀌어서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먹기가 힘들다. 주어. 나는 먹기를 좋아한다. 목적어.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게 형태 변화를 해주죠. 그래서 명사, 관형사, 부사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어미들을 우리가 이제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이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품사를 바꿔주지는 못해요. 품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대로 먹다는 그대로 동사고 착하다는 그대로 형용사예요. 근데 먹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기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명사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마찬가지. 얘네들이 붙으면 관형어의 형태가 돼서 뒤에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 잘 보면 이렇게 니은으로 혹은 리을로 끝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의존명사 설명하면서 의존명사는 관형어를 앞에 딸고 나온다. 관형어에 의존하면서 나타나는 명사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이 관형어 같은 경우가 동사나 형용사 이다가 활용한 형태의 관형어면 얘네들은 어간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애의 특징을 잘 보시면 니은이나 리을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 있죠. 그래서 의존명사 앞에 관형어가 니은과 리을로 끝난 애들이 많은 거예요. 할 것. 이것도 동사의 관형사 형태죠. 탈 것. 이런 것도 타다라고 하는 동사의 관형사형 형태죠. 그죠? 부사형 전성어미는 2개밖에 없습니다. 외우세요. 개, 도록. 요거 나오면 동사, 형용사, 품사는 그대로 유지되되 부사의 형태입니다. 부사의 형태. 자, 여기 보시면 이라고 하는 애가 부사파생 전미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미사랑 그 다음에 어미는 역할이 달라요. 어미는 활용만 도와줘요. 활용만 품사 못 바꿔줘요. 근데 얘처럼 전미사는 품사를 바꿔줄 수 있어요. 품사 바꿔줄 수 있어요. 2개가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와 도록밖에 없습니다. 이가 나오면 그건 부사형 전미사예요. 자, 그다음에 선어말어미 빠르게 보죠.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는 어말어미 앞에 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다 이게 어간 다가 어말어미 중에서 이제 어말어미 배웠죠. 종결, 연결, 전성 했잖아요. 이거는 온점 붙을 수 있으니까 종결어미겠죠.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오는 얘네들이 선어말어미인데 선어말어미 보시면 가시였겠다 해서 주어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있고 얻겠다 해서 주어가 과거에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시제 표현도 해주고 가시 얻겠다 해서 추측을 나타내주는 get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선어말어미라고 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선어말어미의 역할은 주어를 높여주는 주체 높임 시, 그 다음에 시제 표현. 과거 시제를 표현하거나 현재 시제를 표현하거나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공손성을 표현해 주기도 한다. 자, 선어말어미 니은이나 는 현재를 나타내주는 얘는요. 동사에만 가능하죠. 형용사는 불가능하죠. 그럼 선생님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형용사는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형이 현재 시제예요. 먹다는 시제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현재로 바꿔주면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형용사는 기본형인 예쁘다와 같은 기본형이 그냥 얘가 현재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밑에
연결어미랑 전성어미 종류 빨리 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방금 전에 본 거예요.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어말어미 중에 뒤에 쉼표가 붙을 수 있는 연결어미들은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이다.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 문장 두 개를 대등하게 이어줍니다. 종속적 연결어미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얘도 마찬가지 두 개의 문장이에요. 두 개의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줍니다. 보조적 연결어미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용언의 보조용언을 연결하기 때문에 얘는 혼문장에 사용이 됩니다. 전성어미는 단어의 성질을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때 명사로 전환시켜주면 명사형, 관형사로 전환시켜주면 관형사형, 부사로 전환시켜주면 부사형이죠.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명사 형태가 되고 뒤에 조사가 뭐가 붙냐에 따라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부사어가 될 수도 있고 관형어가 될 수도 있죠. 자, 관형사형은 전성어미가 붙으면 관형어 역할을 하게 해주고 부사형은 전성어미가 붙으면 부사어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자, 왼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왼편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볼 거예요. 뭐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받고 선어말어미 봤으니까 어미의 종류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어미 고해서 요것도 아까 봤어요. 대등이나 종속이나 보조적 연결어미로 모두 다 쓰일 수 있다. 그래서 형태만 보고 얘가 대등이냐 종속이냐 보조적이냐라고 하는 그 연결어미의 종류를 찾을 수는 없다. 의미를 잘 봐야 된다. 수지는 밥을 먹고 철수는 떡을 먹었다. 자, 바꿔볼게요. 철수는 떡을 먹고 수지는 밥을 먹었다. 의미 대등하죠. 바꿔도 상관없어요. 밥을 먹고 집에 가라. 집에 가고 밥을 먹어라. 순서죠, 순서. 밥을 먼저 먹고 집에 가는 게 두 번째인데 집에 가고 밥을 먹어라 하면 집에 가는 게 먼저고 밥을 먹는 게 두 번째가 돼버리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이것도 의미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는 종속적 연결어미입니다. 밥을 먹고 있다. 그래서 이 있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다라고 하는 있다 없다의 뜻의 있다가 아닙니다. 먹고를 강조해주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쓰였어요. 보조용언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있다는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본용어와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이 고는 보조적 연결어미의 고로 볼 수 있죠.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시제 표시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는이라고 하는 그쵸? 는이라고 하는 애 사용 가능하다.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이거 얘기했었어요. 그거 이외에도 다른 전성어미 나와 있어요. 시제 표현,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시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시제를 가지고 있는 전성어미인지 확인해 주시고 얘네들이 동사랑 형용사에 활용이 가능한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동사, 형용사 나머지 다 활용 가능합니다. 근데 는과 같은 애는 동사만 가능하다. 자, 선어말어미 개세음이 얘 별표 5개 쳐주세요. 별표 5개 쳐주시고요. 이 선어말어미 갯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단골 문제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다. 아니, 전성어미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전성어미가 선어말어미죠. 말이 막 헛나와요. 자,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도착할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면서 동시에 새벽에 도착할 거다라고 하는 추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애는요. 미래 말고도 방금 가시였겠다와 같이 과거 시제랑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시였겠다 이렇게. 주체의 의지를 나타낸다. 나는 시인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 의지는요. 미래 시제랑만 연결돼서 나올 수 있어요. 가능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 이 차이는 다 타겠다. 혹은 이 차이는 다 못하겠다. 이런 것들. 가능성.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죠?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get.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완곡하다라고 하는 건 돌려 말하는 거죠. 돌려 말하기를 사용할 때 get을 쓸 수 있기도 합니다. 의문문에 동사에 붙어서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때도 쓴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한테 누가 먼저 할 건지 의향을 묻는 표현이죠. 그래서 선어 말어미 get의 5가지 쓰임새 외워두시고요.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예시를 보면 이게 추측이냐 의지냐 가능성이냐 완곡하게 말하기냐 혹은 아니면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행위냐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 말어미 get의 문법적 제약. 그래서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 말어미 get은 1인칭 이외의 주어를 사용할 수 없다. 2인칭과 3인칭 주어일 때 get이 쓰이면 추측의 뜻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의지를 나타내는 의문형에서 실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미래의 의미를 갖는 표현과 함께 나타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 알아두세요.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 말어미 get의 특징이다. 나는 시인이 되겠다. 주어가 1인칭이 쓰이죠. 지금 떠나면 너는 내일 새벽이나 도착하겠구나 해서 너나 당신이나와 같은 2인칭과 3인칭 주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선어 말어미 get 중에서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애가 2, 3인칭 주어를 사용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본용언, 보조용언 나와 있어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둘 다 용언인데요. 본용언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용언입니다. 근데 보조용언은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본용언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용언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뭘로 연결이 되냐? 아, 개, 지고 같은 보조적 연결어미로 연결이 됩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본용언의 어간이 앞에 오고 그리고 뒤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오고 그리고 이 보조적 연결어미 뒤에 보조용언이 오죠. 자, 이때 보조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게 원칙이 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보조용언 같은 경우는 버리다, 두다, 있다, 보다, 싶다, 않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버리다 같은 경우도 쓰레기를 버리다 이렇게 쓰면 본용언이에요. 근데 먹어버리다, 자, 두어라 이것처럼 앞에를 강조해주는 의미로 쓰면 버리다나 두다나 얘네들은 다 보조용언입니다. 그냥 책상 위에 두어라 이러면 그 두다는 책상 위에 두다라는 두다는 본용언이에요. 여기 일찍 자두어라. 그래서 사실 여기 버리다나 두어라를 생략한다고 해서 단어의 의미가 바뀌지 않죠. 피자를 다 먹었다. 가능하죠. 그치? 일찍 자라. 이것도 가능합니다. 있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다 없다 할 때 있다면 형용사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본용언입니다. 먹고 있다, 진행상, 피어 있다, 상태 상황,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얘기해 주거나 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그 있다는 특히 여기 지금 본용언 어간 뒤에 보조 연결어미가 들어가면 이 뒤에 있다는 우리가 보조용언이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 이 보다도 본용언보다는 이제 무언가를 보다, watching 혹은 see의 의미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볼까, 시도, 도착했나 보다, 추측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물체를 보다, 눈을 사용해서 보다라고 하는 애는 본용언으로서 쓰입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형태가 똑같지만 의미가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주의해 두세요. 뭐뭐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싶다 혼자 쓸 수 있습니까? 싶다? 못하죠. 그치? 먹고 싶다, 하고 싶다와 같이 앞에 본용언의 어간과 보조적 연결어미가 같이 딸려 나와야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조용언은 홀로 쓰이지 못한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안타는 외우세요. 안타, 안타.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본용언 어간 나오고 그렇죠? 본용언의 어간이 나오고 뒤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나오면 그렇죠? 보조적 연결어미가 나오면 그리고 뒤에 안타가 나오면 얘는 보조용언이다.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본용어과 보조용어 이래서 용언이 2개 이상 연속됐을 때 앞에 나오는 것이 본용언이다. 본용언이 보통 앞에 나온다. 본용어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고요. 보조용어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죠. 본용어가 연결되어 그것의 의미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조용어이다. 그래서 본용어의 어간에 연결어미가 붙고 본용어이 이렇게 붙으면 자 보시면 연결어미 종류가 대등과 종속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얘는 이런 거예요. 피자를 먹고 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 고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죠. 나는 피자를 먹었고 그리고 그 먹은 피자를 다 버린 거예요. 다 먹은 피자를 버린 거고. 근데 본용언 어간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들어가고 보조용언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먹어버리다. 이렇게 되면 이 어는 보조적 연결어미고 먹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주는 의미의 버리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용언이 붙을 때는 대등과 종속의 연결어미가 붙고 본용언 보조용언이 붙을 때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붙는구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용어는 자립성이 없다. 혼자 못 쓴다는 소리예요. 단독으로 쓰이면 문법에서 어긋나서 서술어가 될 수 없거나 본래 의미를 상실한다.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서술어 1개짜리로 보고요. 본용어과 본용어이 붙은 건 서술어 2개짜리로 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구성 방식 보시면 본용언 어간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붙고 보조용언이 붙는 방금 전에 우리가 실컷 본 형태가 있습니다. 배가 뜨고 있다. 뜨다라는 본용언 어간에 고라는 보조적 연결어미, 있다라고 하는 보조용언. 그쵸? 배가 떠 있다. 그러면 뜨다라고 하는 어간에 뜨에다가 뜨어 해서 보조적 연결어미 붙고 있다라는 보조용언 붙고. 그쵸? 결혼하게 되었다. 하다야 하다. 하다 본용언 어간에다 게라고 하는 보조적 연결어미 붙고 되었다 보조용언 붙고 춥지 않다. 춥다라고 하는 본용언 어간에 지라고 하는 보조적 연결어미 붙고 않다라고 하는 보조용언 붙었죠. 보조적 연결어미는 종류가 이거밖에 없나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적혀 있는 겁니다. 요걸 암기해 두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2번째 형태. 이 형태는 앞서 본 게 아니니까 조금 자세히 볼게요. 본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있고요. 보조용언이 의존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된 형태로 나와 있어요. 죄송해요. 자, 본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앞부분이 관형어의 형태예요. 이 관형어가 뒤에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때 얘가 명사가 아니라 뒤에 하다나 싶다와 같은 접사예요. 접사가 붙어서 얘가 용언이 돼버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뭘로 보냐면 앞부분을 본용언, 뒤에를 보조용언으로 보는 형태예요. 비가 온 듯하다 요겁니다. 오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간에 온 이래서 얘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고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관형어의 형태가 된 거고 듯이라고 하는 의존명사가 온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의존명사 뒤에 하다가 붙음으로써 이 하다는 접사예요. 그래서 명사인 듯을 품사를 바꿔줍니다. 품사를 바꿔줘요. 동사나 형용사로 바꿔줍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오다라고 하는 애가 본용언. 품사가 바뀌어서 접사 때문에 품사가 바뀌어서 얘가 용언이 돼버렸죠? 이게 보조용언. 이렇게 돼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애의 형태는
본용언 어간에 보조적 연결 어미가 붙고 뒤에 보조용언 붙는 경우, 본용언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고 보조용언에 의존명사 형태가 오고 하다나 싶다가 결합된 형태가 오는 경우 두 가지 알아두세요.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보시면, 자, 보조용언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줍니다. 다만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거나 혹은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보조용언 띄어 써주셔야 돼요. 붙여 쓰는 거 허용해 주지 못해요. 읽어도 보다, 놀아만 나다, 얘네들이 조사죠. 그쵸? 그래서 덤벼들다 이런 거는 덤비다에 들어해서 들러붙은 거라서 얘네들은 합성동사예요. 합성동사 뒤에 보아라 같은 보조용언이 오면 띄어 써줘요. 떠내려가 해서 떠내려가다 마찬가지 합성동사죠. 올 듯도 하다 해서 이 올 듯도 잘난 체를 하다 같은 경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띄워준다. 요거 마지막은 요 형태죠. 요 형태. 뭐 올 듯도 하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봐야겠네. 올 듯도 하다 이렇게 돼요. 잘난 체를 하다 이렇게 되네. 그치? 얘네들은 지금 조사가 들어가서 그래요. 조사가 앞선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조사가 중간에 들어가면 뒤에 보조용언들은 띄워준다. 본용언은 원칙상 띄어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붙여 쓰는 거 허용이 안 돼요. 보조용언 같은 경우는 띄어 쓰는 게 원칙, 붙여 쓰는 게 허용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거나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가거나 합성용언이 본용언 자리에 오는 경우는 무조건 띄어 써준다. 자, 뒤에 용언의 활용 부분인데요. 용언은 활용하죠. 이때 대부분은 다 규칙에 따라서 규칙 활용을 합니다. 용언 어간의 다양한 어미가 결합해 형태가 바뀌는 활용 현상에서 대부분 다 규칙적으로 활용을 해요. 어간이나 어미 모두 형태 변화가 없어야 돼요. 먹다, 먹어, 먹고, 먹으니, 먹게 해서 여기 잘 보시면 먹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죠? 다나, 어나, 고나, 니나, 개, 은이 뭐 이런 애들은 다른 어간 뒤에 와도 형태 변화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어간이 바뀌거나 어미의 형태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의 종류들이 있다.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건 왜 일어나느냐? 왜? 간단해요. 저 단어의 원래 형태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 거 지금 쓰지 않죠.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 건 지금에 와서요. 반모음 오나 우의 형태로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돕다 같은 경우 이 돕다의 비읍이 예전에는 순경은 비읍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순경은 비읍이라고 하는 표기 체계가 사라지니까 그거 대신에 비읍을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돕다에 아가 이렇게 붙으면 자, 먹어에서 어나 아는 같은 겁니다. 자, 먹어에서 형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도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도바. 그런데 얘가 원래 순경은 비읍이었고 그게 현대에서는 반모음 오나 우로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도와 해서 반모음 오나 우 계열이 아랑 결합된 형태인 와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럼 얘 지금 아라고 했던 어미가 와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죠. 그쵸? 그러면서 얘는 앞에 있는 비읍이 반모음 W 계열, 오나 우 계열로 바뀌어버렸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 와 같은 경우는 아라고 하는 애 앞에 이 비읍이 반모음으로 바뀌면서 결합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어간이 바뀐 걸로 봐야 돼요. 어미 아는 그대로 있고 이 비읍이라고 하는 어간이 오우 계열로 바뀐 거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불규칙 활용으로 본다. 그래서 불규칙 활용의 대부분은 그 단어의 원래 형태가 순경은 비읍이었냐, 뭐 중세국어에 사용되다 지금 현재는 사라진 애들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을 탈락과 으탈락이 나오는데요. 이 리을 탈락과 으탈락 같은 경우는 헷갈리지 마세요. 규칙 활용입니다. 규칙 활용.
그래서 특정 조건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 특정 조건 하에서는 무조건 다 일어나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리을 탈락은 리을이라고 하는 애가 어미 오나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규칙적으로 무조건 다 탈락하는 걸 리을 탈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살다, 살고 뭐 이것까진 괜찮아. 근데 산이에서 니은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리을 떨어진다. 살다, 살고, 산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졸다도 마찬가지죠. 졸다, 졸고, 조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간에 리을이 오고 뒤에 어미에 오나 니은, 비읍, 시옷이 오면 이 리을이 무조건 탈락하는 현상을 리을 탈락이라고 한다. 의탈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탈락도요. 일정 조건이 형성이 되면 규칙적으로 무조건 다 탈락하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 어간 말음이 으로 끝나고 뒤에 어미가 아나 어가 오게 되면 무조건 으가 떨어지는 거예요. 끄다 끄고 끄니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그리고 여기에 어가 붙으면 으는 무조건 떨어진다. 그래서 꺼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 쓰다도 쓰다 쓰고 쓰니 으 떨어집니다. 써 이렇게 되죠. 담그다 담그고 담그니 담그아 하면 으 떨어져서 담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의탈락이나 리을탈락은 특정 환경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걔네들은 규칙 활용으로 봅니다. 근데 이 불규칙 활용은요. 똑같은 환경이어도 얘는 일어나고요. 얘는 안 일어나요. 자, 묻어와 묻어. 이건 땅에 묻다. 얘는 물음을 묻다. 이런 뜻이에요. 의문이 처해진 환경은 똑같습니다. 어간 말음 디귿이고요. 뒤에 어미가 어가 왔어요. 근데 얘는 묻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얘는 물어로 바뀌어요. 불규칙적으로 활용합니다. 조건이 같은데도 어떤 단어는 일어나고 어떤 단어는 안 일어나요. 의미에 따라서. 자, 디귿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자, 어간이 디귿으로 끝나요. 그런데 얘가 모음 어미를 만나게 되면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런 게 일어나나요? 그래서 조건이 완성된다고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조건이 완성됐을 때 무조건 일어나면 그건 규칙 활용이죠. 그래서 특정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단어에선 일어나고 어떤 단어에선 일어나지 않으면 그걸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귿 불규칙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개별적인 단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돼요. 비읍 불규칙도요. 자, 어간 말음이 비읍인데 뒤에 모음 어미가 오게 되면 비읍이 반모음 오우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모두 다 그렇게 일어나냐? 얘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바나 2번은. 자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간 말음이 비읍이고 뒤에 모음이 왔을 때 얘는 안 일어나고 얘는 일어나요. 그렇죠? 이런 거 비읍 불규칙 활용. 시옷 불규칙은 어간이 뭘로 끝날까요? 시옷으로 끝나죠. 시옷. 마찬가지 모음 어미가 뒤에 오게 되면 탈락합니다. 자, 여기는 일어나고 있는 애들, 여기는 안 일어나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이 돼도 어떨 땐 일어나고 어떨 땐 안 일어납니다. 르 불규칙은요. 어간이 르로 끝나요. 어간이 르로 끝나고 모음이 뒤에 오게 되면 모음 어미가 오게 되면 르가 리을로 바뀌어서 올라 이렇게 되죠. 르가 없어지고 얘가 리을과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오르가 이렇게 돼서 요건 앞으로 요건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그쵸? 근데 얘도 마찬가지 자기 맘대로입니다. 자기가 바꾸고 싶을 때만 바꿔요. 각 단어별로 다릅니다. 다다르아 같은 경우는 의탈락이 일어나요. 그쵸? 의탈락은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의가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무조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다다르까지 보시면 이 르는 으로 끝나는 어간이죠. 어간 말음에 으가 오고 뒤에 아가 왔으니까 얘는 탈락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탈락되면 다다르 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규칙적으로는 의탈락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특정 단어들은 불규칙적으로 르불규칙 활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불규칙 우가
뒤에 모음 어미를 만나게 되면 탈락하는 현상. 그래서 우불규칙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규칙으로 봅니다. 지금 보시면 얘네들은 죄다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들입니다. 어간 불규칙 활용 같은 경우는 어간 발음이 뭘로 끝나냐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그다음에 어미 불규칙 볼게요. 어미 불규칙은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입니다. 여 불규칙과 러 불규칙인데 어미인 아가 여로 바뀌고요. 어미인 어가 러로 바뀌는 불규칙입니다. 불규칙 활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 조건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도 어떤 단어에서는 일어나고 어떤 단어에서는 이것처럼 안 일어나고. 자, 하 뒤에 오는 어미 아랑 어가 여로 바뀐다. 자, 하 다음에 아나 어가 오면 여로 바뀐대요. 이렇게. 아무 때나 다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건이 형성되면 다 이루어지냐? 그러면 규칙 활용이었죠. 자, 보시면 가, 아 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는 가가 떨어져 나가요. 자, 아 이게 규칙입니다. 두 번 안 쓰고 하나만 써줘요. 근데 자, 운동하, 이러면 요대로면 규칙 활용대로면 운동하 이렇게 써야죠. 운동하.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운동하여 해서 여로 바꿔놨어요. 그죠? 이런 걸 여 불규칙이라고 하고요. 러 불규칙은요. 르 불규칙이랑 유사하게 생겼어요. 일어나는 조건이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르 불규칙이 일어나서 르가 리을로 바뀌고요. 어떨 때는 러 불규칙이 일어나서요. 뒤에 오는 어미가 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르다, 누르다, 부르다 둘 다 어간 발음 이르로 끝나죠. 또 원래대로면 불규칙 아니 규칙 활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으로 끝났고 어간이 으로 끝났고 뒤에 모음 어미가 왔어요. 어나 아가 왔어요. 그러면 탈락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단어는 이르다에 엄마한테 잃는다. 일러라 일본 놈 할 때 이르다. 이런 경우는 르 불규칙이 일어나서요. 리을로 바뀌어서 일러 이렇게 되고요. arrive 도착하다에 이르다 같은 경우는 이르까지의 어가 붙으면 러 불규칙이 일어나서요. 이르러 이렇게 돼요. 단어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러 불규칙은 어라고 하는 어미가 러로 바뀌는 애를 얘기해요. 르 불규칙은 어간 불규칙. 러 불규칙은 어미 불규칙. 그리고 불규칙이 아니라 원래대로면 탈락이 일어나야 된다. 원래대로면 탈락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처럼요. 치르다, 들르다. 어간 발음이 으로 끝났고 뒤에 모음 아가 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치러 해서 으가 떨어져야죠. 들러 으가 떨어져야죠. 그죠? 어간과 어미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 모두 바뀌는 경우 히읗 불규칙밖에 없습니다. 어간 말 자음 히읗으로 끝나고 어미도 바뀌어요. 근데 이 어간말 자음 히읗이 탈락하고 어미도 바뀌는 거. 자, 예를 들어 조화 같은 경우는 그냥 붙죠. 그렇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붙어요. 그런데 이게 규칙이에요. 불규칙적으로요. 파라타와 같은 경우는 이게 아가 붙으면 원래대로 규칙대로면 파라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히읗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가 아니라 요 두 가지가 파레 이렇게 돼요. 그죠? 파레가 되려면 아 뒤에 이게 반모음 이가 붙어야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 반모음 이의 형태로 바뀌고 히읗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히읗 불규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간의 히읗이 떨어졌으니까 어간도 바뀐 거고 뒤에 모음이 반모음 이로 바뀌었으니까 어미도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어간 르로 끝나는 르로 끝나는 애는 원래 규칙적이면 르 뒤에 아나 어가 붙을 경우
탈락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가 느가 무조건 탈락하는 이 예외 없는 상황이 규칙 활용입니다. 따르아 떨어지고 시르어 떨어지고 다다르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르 불규칙이 일어나는 단어 있고 러 불규칙이 일어나는 단어 있죠. 르 불규칙은 어간이 바뀝니다. 이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어요. 누르의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어요. 근데 러 불규칙은 어미가 바뀌는 애죠. 그래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 불규칙입니다. 뭐 어간 어미 모두 바뀌는 거, 어미 바뀌는 거, 어간 바뀌는 거 불규칙도 알아두세요. 자, 히읗 불규칙 용언이 어간대와 결합을 하게 되면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히읗이 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봤어요. 근데 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길래 이것도 포함해줬어요, 원칙에. 지금은 둘 다 가능한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뭐 요거는 읽어보세요. 뭐 거라나 너라의 불규칙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없다. 지금은 현재 그걸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읽어만 보시고 내용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용언 설명 끝났고요. 뒤에 영상에서 관계어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